다음은 친환경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893만 1천 원이 증액된 157억 2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8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생산비 증가 및 적기 수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7쪽입니다. 저탄소 그린 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9쪽입니다. 노후농업기계 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 및 환경 친화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증액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4,69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 4,699만 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2021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1억 85만 4,820만 원, 20원, 2020년도 TV 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 88만 5,990원,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2021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 4,192만 4,070원, 2020년 TV 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 26만 5,800원 등 총 1억 4,3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위원님. 485페이지에요. 친환경 생분해성 피복제 지원 사업 포기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게 멀칭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비닐 멀칭을 이제 친환경 피복제라 해서 일반 비닐은 이게 그 토양에 녹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폐기물로 오염을 시키는데 이 친환경 피복제는 이제 일년 농사가 정리가 되면은 이게 분해가 돼서 흙 속에 그냥 녹아 들어가는 그런 피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 조치를 안 취해도 자연적으로 썩어서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근데 포기하시는 경우는 왜 생기는 그게 걸까요? 이제 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를 한달에도 조금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조를 50%를 해도 비닐 멀칭보다 비용이 더 나가는 건가요? 이제 그냥 비닐 멀칭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생분해성 피복제를 쓰면 친환경 농업 인증에 뭐 플러스 인센티브 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그 농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 농사라는 인증을 받잖아요. 예. 거기에 이런 거 사용하는 여부는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그거는 특별한 기준은 선정 기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 농업 분야에서 이 비닐 피복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심각하게 이제 있고 사실은 뭐 비닐 쓰고 난 것들 이제 수거 작업도 해서 뭐 판매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수거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영농 자체를 할 수 없는 토양이 돼버리니까 조금 우리가 좀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환경 친화적으로 그런 토양 오염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다 저희가 좀 기술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포기자 없을 정도로 그 비닐 피복하고의 단가가 거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하려면 몇 프로나 지원을 해야 될까요?
그건 조금 좀 이제 재질에 따라서 또 좀 차이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가급적 일단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선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 그 의식 교육 쪽에 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번 본 예산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 똑같이 50% 하는 네네. 건가요? 저기 혹시 이게 몇 프로 정도 더 보조를 해주면 활성화될지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쓰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보조율이 높으면은 비율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시 재정을 쓸 때는 어느 정도 또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더 높이면 다른 것들도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조 비율 높이는 문제는 조금 저희가 더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그린 농업 지원이요. 487페이지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게 탄소 감축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건가요? 요거는 그 요즘 그 트렌드가 이제 그 저탄소 우리 산업 분야도 그렇고 우리 생활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그 트렌드가 저탄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이제 그 저탄소 인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그 인증받기가 까다롭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희망하는 농가들 아니면은 그 장목반이나 이런 데를 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18농가에 한 20헥타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처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아직 농가들도 그렇고 이 농업 분야에서 저탄소에 대한 인식이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널리 이게 확산이 아직 덜 되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이 저탄소 농업 관련해서는 뭐 농업, 축산 뭐 다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직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저탄소 인증을 받는 그 가이드 기준이 다양한 장목에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할 수 있는 몇 가지 장목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계속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확대되면은 장목 중심으로 해서 더 저희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자 가격이 좀 더 비싼 거잖아요. 저탄소 인증을 받아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저탄소 인증하면은 이제 저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그린 포인트 제도라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카드나 이런 거 쓸 때 이제 그 캐시백으로 그 포인트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그린 카드를 쓰게 되면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5%인가 10%인가 아무튼 굉장히 그 다른 카드에 비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주는 그런 제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게 널리 그 저탄소 농업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포인트 예산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강조하고 또 환경 문제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농업이 사실은 우리 논농업 같은 경우에 탄소 절감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뭐 공공의 영역에서 지급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탄소 농축산물도 인증을 받으면 농가 입장에서 뭐 인센티브 받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렇다하게 뭐 크게 이렇게 인센티브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친환경 농업도 그렇고 이 저탄소 농업도 그렇고 과거에 제가 일본에 한번 갔었을 때 그 천정 농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친환경 농업이 농산물이라 해서 뭐 월등히 비싸고 그렇지는 않고 조금밖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노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경영비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가격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일본 농업인도 하는 얘기가 소비자가 원하니까 자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런 그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이 저탄소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농업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향후 지속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나마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도 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물어보면 노후 농업 기계 폐차 지원이요. 이게 환경과에서 조기 폐차 지원하면
그 지원금 주는 게 있던데 이거랑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자동차고요. 네네. 이거는 농기계만 해당이 그 됩니다. 환경가 사업에는 농기계는 안 중복이 들어가는. 안 되고 전혀 다른 그 영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